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교육부가 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는 결국은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인권 문화, 친화적인 그 학교 인권 문화 및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대응 능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네. 그 대응 매뉴얼을 이제 이번에 모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폭력이라는 것은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 보호에 관한 그 특례법에 의해서 폭행이나 협박, 또 요즘에 이제 흔히 알려진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강간이나 또는 또 추행, 그 외의 불법 촬영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성희롱은 이제 업무상 지위에 있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이제 강요하면서 성적 요구나 성적 운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또는 어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모든 그 학생이나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고요. 예. 이 매뉴얼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조치 단계까지도 다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성고충 상담 기구, 네. 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라도 이런 매뉴얼이 나온 게 마련이 된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성폭력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돼 왔었지만 교육부가 상당히 뭐 수동적이었다 이런 좀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있었죠. 이제 미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른바 스쿨 미투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배포해서 이제 이런 비판에서부터는 이제 일부 벗어나게 됐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교육부 지침 내용을 보니까 성폭력뿐 아니라 성추행 부분도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성추행은 이제 이른바 성폭력의 일원인데 이번에 가장 문제된 것이 이제 성희롱입니다. 네. 예.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신체적 성희롱, 또 언어적 성희롱,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에 의한 어떤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성희롱 등이 유형으로 다 유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성희롱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인식이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유형화했는데요. 이제 신체적 성희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사람에 대해서 뭐 치마 길이가 짧다고 치마를 지도봉으로 이렇게 꾹꾹 누른다든지 또는 이쁘고 뭐 귀엽다고 하면서 뭐 껴안아 준다든지 뭐 헤드락을 한다든지 또는 뺨을 부빈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일상적으로 했었지만 이건 전부 이제 성희롱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신체적 성희롱 외에 언어적 성희롱은 이제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암기라든지 어떤 집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도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음담 패설이랄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유로 강의를 또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암기나 또는 수업에 집중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음담 패설이나 성적 비유 이런 건 모두 성희롱이고 또 뭐 연인 간에 쓸 수 있는 뭐 자기라든지 이런 말들을 상대방한테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언어적 성희롱이고 이제 분위기한 성희롱은 싫은데도 자꾸 쫓아다닌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둘만 있는 공간에 같이 있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위기에 한 성희롱이 됩니다. 예. 글쎄요, 뭐 지금 좀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행동들 중에서 이게 좀 저희가 학교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이런 행동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만큼 흔히 있었다는 것이죠, 성희롱이. 그리고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희롱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유형을 만들어서 이것은 성희롱이다라고 이제 일반에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런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런 대책이 만들어진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요즘 계속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별다른 결과물 없이 계속해서 폭로전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하죠. 사실은 이제 폭로전이 난무해서 결국은 이제 그 피로감이 예.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성희롱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른바 펜스룰이라는 것처럼 그럼 아예 결국 같이 만나는 기회 이런 것을 없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여성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뭐 사실 남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회식이나 해외 출장을 여성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이 펜스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한테 어떤 기회를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피로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의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실제적으로 아주 그 잘생긴 그런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외모 차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희롱이라는 것이 불안감이나 혐오감 이런 것들인데 네. 예. 이게 상대방의 누구냐에 따라서는 그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관적이 의해서 된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불만이 많았었죠. 네. 그런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유형을 다양화했으니까 명확하게 누가 했네요. 하더라도 이것은 성희롱이다 이런 것이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구성원 상호 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형성될 수 있고 예. 또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결국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학교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법적 제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형법 외에 네.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그다음에 아동 성보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결국은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근데 흔히 또 위계 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강간이나 뭐 추행 이런 경우에는 다 형사처벌하는데 이 지금 친고죄, 성폭력이 친고죄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예. 일단 고소가 된 후에는 합의를 하면 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예, 그게 이제 친고죄.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돼서 네.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양형상 문제가 되고 또 13세 미만이 피해자일 때는 이럴 경우에는 합의를 한 화간이라도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국 영향을 받는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가지고도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중징계잖아요. 그렇죠. 파면이나 중징계. 해임은. 예.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 중징계죠. 네. 그리고 또 정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 정직이 되면 이제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파면이 될 수도 있으면 이제 그 가정은 거의 이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희롱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네.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을 지금 높여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제 별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시대 정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 매뉴얼에 나타난 유형들을 잘 숙지해서 네. 스스로도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사건들을 좀 보면 네. 가장 좀 심각한 것이 또 2차 피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응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돼 있죠. 이제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의 경우에는 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화해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희롱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관용적으로 했는데 네.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해라. 실제 그래서 중징계가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자가 비난받는다. 피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희롱 당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성희롱 당하지 않는데 왜 유독 너만 계속 성희롱을 당하느냐.
이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밖으로 나와서 네. 노출돼서 그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잘 조치를 하라고 이제 그런 매뉴얼에도 그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게 되는 이런 그 외부 보도는 학교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그걸 다 통제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잘 설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을 하라. 이런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참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뭔가 이 학교라는 게 성장하고 뭐 의지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네. 어떤 불신의 장소 예. 이런 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상대방을 먼저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는 그런 좀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하나님이 천하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네.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욥기 15장 20절에 악한 자의 일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요 폭력배의 수명은 하루살이라 이런 선구처럼 네. 하나님은 이제 폭력을 쓰는 사람을 이제 상당히 싫어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이제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성희롱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 성폭력, 성희롱, 특히 성희롱의 유형을 잘 인식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모두 다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옆에서 그것은 매뉴얼에 의하면 성희롱이야. 이게 문제를 피해자가 삼으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어. 하고 주변에서 가르쳐주면 이런 성희롱이 점점 확대되지 않게 초기에 주변에서 각자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되면 자꾸 지적을 해주면 결국은 이것은 성희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희롱이 이 나라에서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